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그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어, 우리 병의원의 어떤 절세나 효율 개선을 위해서 병의원 이외에 사업자 하나를 우리 원장님들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자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자를 하나 내서 병원의 절세나 효율 개선을 도모하는 전략들이 사실은 굉장히 병원 시장에서 오랜 시간 활용되어 온 기법입니다. 절세 전략, 병영 전략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을 어떤 경우에는 가족법인, 어떤 경우에 특정법인, 어떤 경우에는 MSO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명명하건 결국은 의료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병원, 우리나라 의료법상 병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형태의 원장님 병원을 두고 그 의료 활동 이외에 예를 들면 임대, 부대 시설 운영, 강의, 컨설팅, 부동산 임대업 등 그 병원의 의료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을 우리 원장님 가족과 특수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세를 도모하고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고 계시고 많이 활용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늘 있던 수요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창업 문의, 가족법인, 특정법인 창업 문의가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창업 감면에 대한 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한번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건 우리가 특정법인이 됐건 가족법인이 됐건 MSO가 됐건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들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자, 대부분 법인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전략, 그걸 연내에 실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 내용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세법 개정안 중에 창업 감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창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2025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감면에 한도가 생기고 창업 감면 공제율이 축소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하실 거면 몰라도 활용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2026년 1월 1일 창업분부터는 창업 감면에 기존에 없었던 공제 한도가 생기고 공제율이 차감된다. 이 부분이 아마 연내 24년 연내 창업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가족법인을 창업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이나 내후년 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하시는 게 창업 감면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자, 병원은 개인 사업자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보건이고요. 이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어떤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에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모든 업종이 창업 감면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 법령 안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제6조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 업종이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건설업, 통신 판매업, 음식전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컨설팅업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주특법이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국세가 적용되는 창업 감면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죠. 소득세 법인세에서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대상 업종이 제조업, 광고업, 경영 컨설팅업, 물류업 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의원이 생각하기 제일 쉬운 임대업이나 도소매업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이나 도소매 사업자를 내실 분들은 사실 올해 하시나 내년에 하시나 크게 상관없는데 제조,
광고, 뭐 경영 컨설팅업, 물류업 이런 사업자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오래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업감명 관련해서 우리 병원들이 어떤 업종을 영위할까 고민하실 때 저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줄 목적의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때 이걸 병원의 물건인가 서비스를 납품해서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줘야 돼라고 강박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병원 가족법인의 활용 컨셉은 원장님들의 경제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의료 병원을 운영하시는 거죠.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의료행위 매출이 있고 의료와 무관한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부분을 우리 가족법인으로 매출, 수입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의 실체를 가져야 하고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셔야 하는데 그걸 거꾸로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줄 목적의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가공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만 갖췄지 실제 내용은 사업의 내용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의 어떤 효율 개선과 절대를 목적으로 우리가 가족법인, 특정법인, MSO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병원 진료 활동은 원장님만 하시고 진료 이외에 의료 이외에 뭐 부대시설 운영업이라든가 의료기기 납품, 도소매, 임대업, 광고, 뭐 세미나, 연자, 강사 수입 이런 것들을 이건 사실은 원장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거 가족법인으로 분산시켜서 우리가 수입을 분산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야 실존할 수 있는 가족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가족법인 컨셉이나 접근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족법인을 통해서 병원의 비용을 만들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다 대부분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업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파트가 의료기기 파트 쪽인 경우에는 과세관청뿐 아니라 뭐 보건복지부, 공정위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요. 보통 병원과 가족법인의 거래는 100%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가 생기고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도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는 상존하기 때문에 병원과 원장님 가족법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고가나 저가의 납품으로 병원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시면 조사 대상이 되시고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세대로, 시가대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가족법인 운영하는데 비용은 발생하는데 시가에 납품해야 된다. 예를 들면 치과 같은 경우에 뭐 100만 원짜리 재료를 남한테 사와도 100만 원, 내 가족법인에서 사와도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냥 남에서 사오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비용을 들여서 가족법인을 운영하면서까지 나한테 시세대로 납품했을 때 유인이 크게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가 생기는 특수관계자, 병원과 가족법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세대로 거래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과세관청의 이슈들. 최근에는 우리 보건복지부나 공정위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일들이 늘고 있어서 내가 특수관계자로 구성하는 법인을 차려서 이 법인이 병원에 용품, 물품, 서비스를 납품하게 해서 비용 처리하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의 비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이고요. 비용을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종합소득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기존 병원들의 절세 접근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소득세, 우리는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원장님이 소득세 산출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원장님들이 벌어들이는 매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게 산정이 되는데, 이 종합소득금액은 이후로 펼쳐지는 종합소득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이 종합소득으로 인해 산출되는 우리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까지도 이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합소득을 줄이면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세금,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종합소득을 줄인다라는 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이 소득세 산출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익금액, 매출을 누락하던가 필요 경비를 가공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접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수익 금액을 누락한다라는 표현은 누락하거나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필요 경비를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건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거나 혹은 경비를 가공해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줄여서 세금과 건보료까지 줄여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다 보면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종합소득 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거는 적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이 종합소득 금액 다음에 차감되는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를 활용해서 과세 표준을 줄이는 접근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금액, 매출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임의로 매출을 늘리거나 매출을 숨기거나 필요경비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탈세죠.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 특히나 필요경비를 가공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을 줄인다는 접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소득세 산출 식상 그 다음 단계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산출됩니다. 이 과세표준으로 이제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인데, 결국은 이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는 게 병의원들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 하단에 세액공제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세액공제 감면에 굉장히 강도 높은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든가 뭐 이런 공제 감면 제도를 활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팩트는 얘가 세요. 경비를 늘리고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다는 게 셉니다. 임팩트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쉽지 않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접근이 어렵다. 과세관청의 사후관리가 굉장히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24년 9월, 10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게, 24년 9월 24일, 25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특법 제2조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의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개발과 진전 및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에 해당하는지 소명해달라고 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연구소를 통해서 세액공제 받은 기업들한테 배포됐습니다. 지금 10월 11일까지 소명하라고 대부분 날라가서 기업들이 지금 소명해놓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기준을 부합한다라는 게. 두 번째, 지금 10월 달에 대부분의 우리 3.3%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신고 처리를 했던 우리 원장님들이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확인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인건비를 가공한다거나 경비를 가공하는 이슈, 혹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이슈가 현재 굉장히 강도 높게 관리되고 있고 사후 검증이 요구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근거를 만들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갖지 않은 우리 병의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경비를 가공해서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슈가 많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가족법인이 취급하려는 사업의 분야가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된 분야다라고 하면 반드시 의료기기 제조, 수입, 도소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소요기간과 소요비용이 상당합니다. 자, 올해 가족법인, 특정법인을 활용하자라는 주제는 창업감면 때문에 화두가 된 거고,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에 부합하는 업종을 영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소매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조 광고, 경영 컨설팅업 등 물류 등인데요. 우리가 의료기기를 취급한다, 의료기기를 인가공 생산을 하더라도 제조로 취급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요기간이 보통 통상 55일, 60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안이 안 나왔을 때 얘기고요. 보안이 나오면 30일씩 뒤로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0월 28일이니까요. 10월 다 끝났죠. 11, 12 두 달 남았는데 인허가에 2달 걸리면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 관련된 제품이나 상품을 취급하시려는 분들은 올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창업감면에 부합하게 만들겠다? 쉽지 않다.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병원의 비용 처리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장님들 경제활동 중에 의료 쪽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 수입 활동들을 가족법인에 분산시키면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고, 더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 업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지금은 핵심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자로 창업을 하라. 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중점이에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연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관문인데,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느라 해가 넘어가 버리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간소하게 해서 올해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비용 처리보다는 소득공제를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공제도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택법상 소득공제가 있고 소득세법상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는 대부분 우리가 한도가 작은 내용들이 많고요. 주택법상 소득공제가 사실은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금액이나 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거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이제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영상, 여러 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법 제16조에는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대상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25년 12월 31일까지 내년이네요. 이거 이제 매년 이렇게 제도가 연장되고 있어요. 투자하는 금액에 여기 나와 있는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활용하는 게 최근 원장님들이나 우리 고소득자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우리가 합리화시켜주는 기준 법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업태, 종목, 자본금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창업을 연내하는 거, 사업자 등록을 연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법인, 특정법인, MSO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면, 가공으로 매출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놓고 벤처를 받아서 매출은 없지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이 벤처기업도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법인을 운영하는데,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을 우리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로 공급해주고, 원장님들은 벤처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도 우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소요 기간입니다. 창업에도 상당한 인허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인허가가 들어가지 않는 업종 업태를 선택하셨다라고 해도 러프하게 잡으면 등기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한 일주일은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벤처 봤는데요. 벤처가 유형별로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VC나 개인 투자 조합이나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아서 벤처입니다라고 신청하는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30일입니다. 심사 소요 기간이.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심사 기간이 4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에요. 10월 28일이니까 오늘 신청하면 벤처 투자 유형은 11월 말, 혁신성장 유형은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벤처 투자 유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를 내가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모든 행동을 중기청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서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성 계획을 해서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4주입니다. 결성 계획이 2주, 등록 신청이 2주고요. 여기서 무서운 건 이 2주라는 단어가 14일이라는 단어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일 한 달에서 토일, 휴무일을 제공하면 한 달 영업일이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일 소요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3, 4주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적을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분들은 연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리적인 접근은 개인 투자 조합에서 출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개인 투자 조합에서 출자를 받는 방식도 소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합의 GP들과 논의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하는 건 오래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벤처기업 심사기간만 투자용으로 한 달, 혁신성장용으로 4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벤처 투자용으로 하려고 해도 GP들,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논의가 다 끝나서 개인 투자조합에서 출자금을 예를 들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출자금을 증자해서 투자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것도 2주 걸려요. 2주 걸립니다. 단계별 14 영업일입니다. 말이 2주지 영업일로 2주이기 때문에 한 3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조합을 활용해서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를 받으려고 하셔도요. 개투조합 행정업무 처리 3주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개투조합 행정업무가 처리돼서 개투조합에서 우리 원장님들 특정 법인에 투자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투자가 입금일이 기준이 아니라 투자받았다라는 내용이 법인 등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등기 소요 기간도 한 일주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벤처 신청해서 심사하는데 한 달, 개투조합 업무 처리하는데 3주, 등기 1주 잡으면 10월 안에 100번 양보해도 11월 초에 접근하셔야 연내 될까 말까입니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디데이 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갑자기 이 24년 세법 개정안의 창업 감면 변경 이슈 때문에 감면율이 떨어지고 감면 한도가 생긴다는 규정 때문에 특정 법인을 지금 만들어야 돼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창업 감면 업종엔 도소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주 목적 사업이 도소매 임대업이신 분들은 사실은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창업 감면 업종 중에 하나인 제조, 도소매는 아니에요. 제조, 뭐 통신 판매업, 뭐 광고업, 물류업,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업, 뭐 이런 업으로 가족 법인을 운영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창업하시는 것보다 올해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맞습니다. 창업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제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분야가 의료기기 의약품 쪽이다라고 하면 인허가 받느라고 올해 안 나와요. 인허가가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업 감면까지 염두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 업태를
선정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최대한 간결하게 빨리 처리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비용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 그러니까 가공해서 억지로 비용을 만든다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소득공제에 가장 임팩트 있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결국은 벤처기업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정법인, 가족법인, MSO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으로 심사받는 소요기간, 투자유형 30일, 혁신성장유형 45일, 요 기간까지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사실 창업은 오래 할 수 있겠지만 벤처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는 오래 서둘러야 될까 말까다. 네, 뭐 언제 며칠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투자조합을 활용해서 해주겠다라는 분들 계셔도 개인 투자조합을 활용하는 거에도 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조합 업무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짧게 업무 처리가 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9월 30일 날 GP들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행정동의서 하나가 신설돼서 이 업무 보완이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관련된 기관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업무마비 상태였습니다. 저희 지금 9월 초에 출자금 변경 하나 해놓은 것도 아직 안 떨어졌어요. 9월에 쉬는 날,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는 9월 초에 신청했는데도 아직도 14일이 안 돼서 아직까지 안 떨어진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투자업 업무 자체가 생각보다 길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조합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장님들 특정 법인, 가족법인, MSO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연내 만들겠다,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혁신성장으로 취급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벤처 투자용으로 하실 분, 연내 창업 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업종, 업태 선정에 인허가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잘 따져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굉장히 특정법인, 가족법인, MSO 법인 설립 문의를 원장님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고민하셔야 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사업자 등록 절차에 들어가셔야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벤처를 부탁해와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 벤처를 부탁해도 텍스트로 영상 자료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블로그나 유튜브 또 덕분에라는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온오프라인 강의 정보, 정부 지원 사업들에 관련된 정보들, 그다음에 시선 파트너즈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 통찰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블로그나 밴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